우리가 앉고 서고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그 4명 중 3명 정도가 50대 이상의 고령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이제 참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마비 같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해서 평소 척추 건강에 관심을 두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통증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목 부위 7개의 경추, 가슴 부위 12개의 흉추, 허리 부위 5개의 요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척추 중앙에는 척수가 있고 좌우 양쪽에는 팔과 다리로 나가는 신경근이 뻗어 있습니다. 척추 질환에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압박골절, 척수 손상 등이 있습니다. 경추는 뇌로부터 이어지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지나는 곳으로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전신마비의 위험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자세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목에서 어깨, 등, 팔, 손까지 뻗치는 통증과 쑤시고 저리는 증상, 손가락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나 팔에 힘이 빠지는 등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경추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신경 차단술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팔다리에 마비가 나타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수술적 치료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5번, 6번 사이 디스크가 뒤로 돌출돼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손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손가락 쓰는 게 자연스럽지 못해서 더 심해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뒤뚱뒤뚱 걸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는 수술을 빨리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경추 질환에서 경추의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되면 통증뿐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신경학적 이상이란 손과 팔 힘이 약해져서 잡은 물건을 놓치거나 팔을 들지를 못하거나 미세한 손동작인 젓가락질, 옷단추 채우는 것 이런 것이 안 되죠. 더 심한 경우에는 다리까지 내려가서 서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시기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급적 빨리 수술해야지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수술해도 이 평생 장애가 남거나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추 수술은 질환의 종류, 신경이 눌려있는 상황 등에 따라서 목의 전면 혹은 후면으로 접근해서 수술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나 뼈 조각을 단순히 제거만 하는 수술도 있고 이 제거한 뒤에 그 빈 공간에 인공뼈나 인공 디스크로 대체하고 고정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척추 중에서도 몸무게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요추, 바로 허리인데요. 찌릿한 허리 통증은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게다가 누워있지도 못하는 데다 누워있으면 더욱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요추신경이 눌리면서 허벅지와 종아리, 발바닥 등의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데요.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 운동요법, 주사 치료 등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해도 효과가 없거나 심한 통증, 감각마비, 보행장애,
대소변 조절 장애가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4번, 5번 협착이 아주 심한 상태고요. 이 정도의 협착이 심하시면은 이제 다른 치료 다 받으셨는데 효과도 없고 하시기 때문에 수술하신 걸 권유드립니다. 요추의 척추는 이 직립하는 인간 특징상 이 체중 하중을 가장 직접적으로 견뎌내는 부위여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요추부의 신경은 이 다리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어서 다리가 당기는 통증, 저림증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 힘이 잘 안 들어가고 해서 걷지를 못하거나 서 있지를 못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대변, 소변, 성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시거나 이러한 신경학적 이상, 걷지를 못하시고 대변, 소변이 안 되시는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척수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경로로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척수는 위치에 따라 목에서부터 경추척수, 흉추척수, 요추척수, 천추척수로 구분되는데요. 척수신경은 어느 한 곳에 손상이 발생되면 손상 부위 아래쪽 신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뇌신경이 있잖아요. 뇌신경에서 이어진 척수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척수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 보시면 내려오다가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혹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대변, 소변 보시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이 이 혹이 신경을 눌러서 버리시는 거거든요. 이거 수술하셔야 되고요. 척추나 척수에 종양이 생겼을 때는 나타나는 증상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행성 척추 질환의 증상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작은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 없이 단순 디스크 혹은 협착으로 진단하고 오랫동안 치료했는데도 낫지가 않아서 결국 정밀 검사한 후에 척수 종양으로 늦게 진단받고 오시게 됩니다. 척수 종양은 위치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척수를 둘러싼 경막 바깥쪽에 생기는 경막의 종양, 경막과 척수 사이에 생기는 경막 내 척수의 종양, 척수 내 안쪽 신경세포에 생겨난 척수내 종양이 있는데요. 수술은 현미경을 통해 종양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종양이 있는 신경다발에 접근하기 위해 척추뼈를 절단하고 척추뼈 뒷부분에 후궁을 잘라냅니다. 이후 신경이 있는 경막을 절개하면 종양이 보이며 이때 최대한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종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척추뼈에서 생긴 종양 및 척수 종양 수술을 포함한 고난도의 척추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명의 신경외과 류경식 교수. 그는 환자가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경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현미경적 미세 수술과 최소 침습 수술로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별 맞춤 치료를 구현하고 신경과 뼈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척추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마지막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척추 질환이 굉장히 환자들이 많고 병원도 많고 여기 병원 저기 병원 막 다니시다가 결국 저한테까지 오시는데 저한테 오셔서 다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되셔가지고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저가 마지막 의사가 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수술 후 환자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척추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자 권위자 신경외과 류경식 교수. 그는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은 환자들이 허리를 편안히 펴고 마음껏 걷고 손을 쓰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